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관리가 잘 안 되셔가지고 소위 점수가 좀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으니까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MSK입니다. 오랜만에 저희 국가시험센터에서 조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오스키라고 하는 우리 국가시험 수기 항목을 실습하고 있는 실습실인데요. 여기 좀 보시면 우리가 상처 수기라고 하는 이렇게 수기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체열하는 체열 수기들, 정맥 체열,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맥 체열 이런 거 지금 다 마련이 돼 있고,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들은 이제 우리가 CPX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수기라고 하죠. 환자 문진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안저 검사하는 거, 또 골반 내진하는 거, 또 직장 검사하는 이런 모델들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응급처치 중에서 우리가 기관을 삽관하는 기관삽관 모델이죠. 요거 좀 준비되어 있고, 응급처치 중에서 또 우리 CPR 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들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시는 걸 보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지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크게 상처술기의 봉합, 그리고 응급처치의 기관삽관, 또 응급처치의 CPR 중에서 아주 많이 실수하는 내용들 몇 가지만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는 우리 이 상처술기 안에서도 봉합에 관련한 얘기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실습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. 첫 번째, 이 니들 홀더 잡는 방법 관련한 거, 그리고 두 번째, 또 이 바늘을 끼우실 때 바늘의 각도, 앵글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봉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바늘을 집어넣고 또 빼는 요 이제 앵글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. 자, 일단 먼저 이 니들 홀더에 관련한 얘기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요거 니들 홀더죠. 보시면 요걸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핑거 그립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, 또 이렇게 팜 그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끼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,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핑거 그립으로 잡으세요.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잡으시다 보니까 첫 번째, 본인 손보다 조금 특히나 니들 홀더를 큰 걸 고르시는 경우에 이 손가락을 너무 아래쪽에 이렇게 모아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부위는 이 부위인데 이 부위의 움직임이 조금 둔감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조금 앞쪽으로 잡아주셔야 이 앞쪽에 힘도 잘 들어가고 앞쪽에 움직임을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하기가 좋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니들인데요. 니들을 보시면 지금 저희 니들은 이 앞에 좀 뭉툭하게 만들어놔서 교육용으로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건데, 이게 반원 형태잖아요. 요거를 잡으실 때 일단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.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니들을 잡고 잡으실 때 너무 안쪽 안 좋고요, 너무 바깥도 안 좋죠.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우리가 이제 이 니들을 홀딩 하셔야 되고, 또 이렇게 니들을 봤을 때 여러분 전체 반원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, 이 정도 지점에서 딸깍하고 홀딩을 하셔야 힘이 잘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 니들을 끼우실 때 앵글이에요. 자, 지금 보시면 니들 홀더가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직각이죠. 또 어떻게 봐도 직각이죠? 이 상태, 그리고 이 바늘도 지금 직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앵글을 좀 신경을 쓰셔야 나중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넓이로 이 바늘을 봉합하실 수 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이 바늘을 집어 넣으실 때 이게 바늘의 앵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바늘은 원 형태잖아요. 이 원 형태로 구성이 된 이유는 왜 그래요? 돌면 그냥 나온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넣으시면서 이걸 이렇게 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놓고 딱 직각이에요, 수평이에요. 자, 보시면 들어가서 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원 운동을 하시면 똑같은 간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. 밀지 마시고 여기서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봉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응급처치 중에서 기관삽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릴게요. 기관삽관 역시도 여러분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항상 실수를 하시는데, 첫 번째, 요 후두경 잡는 방법.
어떻게 잡아야 되나? 두 번째, 이 잡은 후두경을 우리가 구강 안쪽으로 넣을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. 들어갔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혓바닥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 다들 조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요거 후두경이죠. 후두경 조립 뭐 다들 잘 하세요. 잘 하셔가지고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불 나오는지 확인 잘 하시죠. 자, 그런데 이 후두경이 여러분 보통 이렇게들 잡으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어서 그냥 퍼 올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되지는 않고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이걸 달달달달 떨으시면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못하세요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이 블레이드 날이 결과적으로 우리 혓바닥 전체를 이렇게, 이 혓바닥이 있다 그러면 혓바닥을 이렇게 전체를 감싸서 얘를 앞으로 살짝 우리가 들어주는 거지, 이렇게 낑긴 다음에 얘를 퍼 올리는 지렛대 역할, 꼭 삽처럼 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젠틀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가져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멀리 잡으면 이 앞쪽 블레이드 쪽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정교한 컨트롤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잡은 쪽이 좋겠어요? 우리가 이 밑에 쪽을 잡아줘야 블레이드를 힘을 주기도, 힘도 여기 잘 들어가면 블레이드 전체적으로 미는 동작이 가능하겠죠. 또 이 끝에 들어갈 때도 훨씬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써 들어갈 때 상처나지 않게 부드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. 이 밑에 쪽 잡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 구강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무조건 중심으로 들어가리란 법은 없어요. 왜? 우리가 혓바닥을 이렇게 지금 아래서 내려보면 우리 혓바닥이 이렇게 반원 형태거든요. 그러면 입 중간보다는 입 가장자리 쪽이 혓바닥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조금 더 넓겠죠. 살짝 바깥쪽으로 넣어주시면서 혓바닥을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.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걸 혓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 밑에가 기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우리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슬며시 타고 들어가면 손목쯤에서 이 끝에 우리 후드 쪽에서 만나겠죠. 그러면 이 혓바닥을 어떻게 퍼 올려주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. 이거 안으로 올라가요. 어떻게 해줘야 돼요? 혓바닥을, 기도를 가리고 있는 혓바닥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들어주는 겁니다. 살짝 밀어주는 동작에 더 가까워요. 그러려니 이렇게 짚는 게, 이 밑에 쪽을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마지막인데 잘 넣었어요. 잘 넣으셨는데 요거 이렇게 밀면서 이제 기도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면서 안 보인다고 막 더 들라고 그러고 더 들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딸깍 요 소리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. 이빨 나가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기도의 해부학적인 앵글은 이렇게 가게 되겠죠. 근데 이렇게 봐보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?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앵글로 봐줘야 지금 열리는 구멍이 잘 보인단 말이죠. 아시겠죠? 그래서 낮춰주셔야 됩니다. 자세를.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. 몸을 낮추시면 앵글이 앞으로 갑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중에서 CPR 관련한 얘기 몇 가지만 드릴게요. 이거는 크게 역시 마찬가지 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다른 거 다 잘 아시니까.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압박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데 압박 이후에 재확장, 리바운드라고 그러죠. 이걸 기다리시는 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멘탈 케어입니다.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멘탈 케어 못 하셔가지고요. 실제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. 이 CPR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뭔가 흥분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힘도 많이 들어가죠. 막 긴장 상태에서 확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가 팍 꺼지면서 탈진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요 수기를 받으셨을 때 그 전까지는 실기 다 잘하셨는데 이 수기 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CPX 이제 들어가서 환자랑 문진해야 돼. 근데 완전히 풀려가지고 이 환자 공감도 잘 못하고 표정은 굳어 있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관리가 잘 안 되셔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멘탈 케어 관련한 것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이 재확장 관련한 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이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 흉부 압박을 하시는 거는 참 잘하세요. 뭐 팔 각도부터 신경 쓰시고 몸무게 실는 거 다 잘하시는데 이 속도 맞추시는 것도 잘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요 연습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
이렇게 태블릿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컴프레션이 잘 들어가는지 또 리바운드가 잘 뜨는지를 확인하시잖아요. 그런데 컴프레션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 끝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다시 컴프레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리듬이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이 몸무게를 끝까지 실은 거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. 몸무게로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못 올라와요. 계속 이런 식으로 못 올라오는 겁니다. 끝까지.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두시고 우리가 압박과 재확장을 기다려 주시는 거를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수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정말 누차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들만 조금 찍어봤는데 또 다음번에는 다른 수기들도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뭐 연습하시는 거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의치학대 진학에서부터 이렇게 면허 취득 교육까지 다 한 번에 하는 거 저희 MSK밖에 없는 거 아시죠? 자, 얼마든지 의치학대 진학에서부터 면허 취득 과정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. 또 여러분들 앞날에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